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young 365TV입니다. 오늘은 자주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연차 휴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12월 17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연차 휴가에 대해서 행정해석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다소 좀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풀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연차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주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이제 그 입사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11개밖에 안 되죠. 근데 2년차부터는 15개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휴가를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점이 있는가 하면 그 소중한 휴가를 못 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뭐 하루 이틀치가 아니죠. 뭐 15일치, 그러니 뭐 거의 뭐 월급의 반 이상이, 예, 반 이상을 수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법이 있으니 연차를 안 줄 수는 없고, 만약에 종사자들이 연차를 못 썼으면 수당으로 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보도자료, 이 내용이 뭐냐면 퇴사일에 따라서,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아주 운명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뭐 15일치 연차를 받을 수가 있고 없고가, 이 하루 때문에 갈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부터 좀 어려웠어요. 난해했어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이 입장이 달랐어요. 그러니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맞춰야 되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도자료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연차 보신지 잠깐,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근로자가 이제 1년 동안 80% 이상 이제 개근을 한 경우에 연차 휴가를 주게 돼 있어요. 연차 휴가. 그런데 이제 입사 1년차에는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11일밖에 못 줍니다. 첫 달은 연차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 하나씩 생겨서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2년차부터는 달라지죠. 2년차부터는 15일에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최대 26일에 연차가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 휴가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걸 조금 더 길게 보면 입사 1년차에는 연차가 11개, 입사 2년차에는 15개, 3년차에도 15개, 4년차에는 한 개 늘어서 16개, 5년차도 16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입사 6년차 되면 연차가 17개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년씩 단위로 해서 연차가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죠. 이게 이제 연차 유급 휴가의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차는 11일, 2년차 15일,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이제 25년차 종사자는 연차를 몇 개 가져가느냐. 25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죠. 핵심이 이겁니다. 1년간의 근로를 마친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만이 연차 유급휴가 15개에 해당되는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내용이 다소 좀 길기 때문에
이건 이제 풀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을 마친 그 다음날은 366일째가 되겠죠. 366일째 일을 하고 있어야만이 15일의 연차 수당을 받아갈 수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사일이 4월 4일이고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퇴사일이 4월 3일. 어떻습니까? 365일 딱 끝냈죠. 그러니까 4월 3일 날 이날 일을 마치고 퇴사해버렸어요. 일을 해버렸습니다. 퇴사를 했어요. 또는 이제 그 계약직은 당연히 4월 3일 날 퇴사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정규직인 경우에도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4월 4일 날 입사를 했고 4월 3일 날 퇴사를 했다. 자, 그러니까 근무일이 며칠입니까? 365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11개의 연차 휴가는 썼겠죠? 뭐 중간에 못 썼을 수도 있지만, 자, 이런 경우에 2년차에 주게 되는 이 15일분의 연차 수당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는 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에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받을 수 있었어요. 일종의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 2년차에 받게 되는 15일분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뀐다 이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보겠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쉽게 말해서 365일 일을 마쳤죠. 1년이 됐죠. 그리고 366일째 되는 날, 그날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도 출근을 해야만이 연차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차이죠.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366일 이때 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365일째 되는 날 집에 가면 안 돼요. 그 다음날도 나와야 됩니다. 출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15일치를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10월 14일 날 대법원이 그런 내용으로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입사를 했어요. 4월 4일 입사를 했고 딱 1년이 된 4월 3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11개의 연차만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유급 수당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4월 4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4월 3일 날 퇴사일인데 그 다음 날도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1년 계약직인데 사용자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퇴사일이 정확하게 며칠인지를 까먹은 겁니다. 서로 몰랐던 거죠. 바쁜 나머지. 그래서 하루 더 나온 거예요. 하루 4월 4일 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실수이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기관 입장에서는 이 계약직 직원에게 15개에 해당하는 유급 그 연차 유급 수당을 줘야 돼요. 하루 근로를 한 것 때문에. 그만큼 이 날이 중요합니다. 366일.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루 못 모르고 출근했는데 2년차에 받게 되는 15일에 해당되는 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큰 실수를 하신 거죠.
또는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당초 4월 3일 날 퇴사를 하려고 했어요. 예, 다 예약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 다음날 나온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15일에 해당되는 연차 유급 수당을 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15개의 연차 수당을 줘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죠. 예. 그래서 이제 11개 그리고 15개 이 두 개를 합쳐서 26개 다시 말해서 26일에 해당되는 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 다음 그 365일이 끝난 그 다음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출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운명이 갈린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날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11개로 끝나요. 11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을 근로자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걸 이제 악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잘 활용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4월 3일 날 퇴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다음날 그냥 출근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15개를 15일째 해당되는 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진짜 운명의 날이죠. 이 날이 4월 4일 이 날이 운명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5일째 갖고 뭐 운명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차 발생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 자, 1년차 같은 경우에요. 8월 8일 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 달이 딱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9월 7일이죠. 날 7일이죠. 한 달 동안 개근을 했어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치에 대한 연차가 언제 발생하느냐? 7월 7일 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 날 생긴다는 것입니다. 9월 8일 날. 그러니까 9월 8일 날 출근을 안 하고 만약에 9월 7일 날 뭐 여기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그냥 그만둘래요. 그러면서 그냥 7월 7일 날 그 정시에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1개월치에 해당되는 연차 하루죠 하루 연차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8일 날 나왔다. 그러면 한 달치 연차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란 말이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1년차 종사자인 경우에는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연차를 계산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년차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2년차부터는 한 달 단위가 아닙니다. 1년 단위, 1년 단위. 그러니까 4월 4일 날 일을 시작했어요. 근로 시작일입니다. 그러면 1년이 끝나는 날은 언제겠습니까? 그 다음에 4월 3일이겠죠. 4월 3일 날 딱 1년 만근 채우는 날입니다. 365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날 그냥 집에 가고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뭐 이제 퇴사를 해버리면 더 이상의 연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월 4일 날 나왔다. 그러면 이 1년치 일한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보상적인 성격으로서 15개 연차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이죠. 근로 시작일이 4월 4일이고 1년 그러니까 365일 개근을 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되 1년 근로를 마친 그 다음날 발생을 한다. 연차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날 15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에 퇴사를 해버렸다. 끝났다. 안 온다. 그래버리면 15개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1년 근로를 마친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도 그렇고 종사자도 그렇고 뭡니까 이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이 끝나는 날이 언제고 또 2년 차부터는 1년이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 나중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국 뭐 손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이제 간단하게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대법원,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 간의 해석이 틀렸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합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규칙에 따라서 쭉 나갈 겁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